사실 넛지란 말이 이제 강제로 뭐 그게 아니고 툭툭 친다는 소리잖아요. 그렇죠. 이렇게 좀 해보라고 해. 슬쩍 이렇게 슬쩍 한번 슬쩍 껴놓는 걸로 예, 해서 예.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. 오히려 강제로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렇죠. 강제로 예, 하면은 이제 반발을 하는데 예. 넛지라고 하는 것이 가진 그 의미는 자기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예, 거죠. 예.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그 정책적인 것 속에 여러 가지가 잘 녹아 예. 들어가서 예. 거부감 없이 그런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. 좀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어디 좀 요로에다 좀 해보신 적이 있는지 글쎄 모르겠어요. 뭐 최근에 와서 좀 생각을 했는데 아마 뭐 이런 그 속도 조절이라는 개념은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신데 예. 이제 이렇게 좀 실제로 이거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예. 이렇게 좀 범정부 차원에서 네. 뭔가 조금 이제는 대책도 세우고 룰을 좀 만들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. 너무 많다 지금. 네. 계신 분이 버텨야 되는데 네. 계신 분이 버티기 힘들 정도고 네. 줄 서서 들어오고 네. 그리고 이제 안 되신 분은 이제 문 닫고 나가고 있는데 네. 그럴 때 이제 들어오는 속도를 어떻게든 네. 솔직히 이거를 제어하지 않으면 네. 10명이 계시다 20명이 들어오면 반으로 줄면서 다 망하는 수가 있죠. 그렇죠. 잘못하면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예. 그 과정을 좀 이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거를 솔직하게 접근을 해야 될 때가 온 게 아니냐. 일부는 자신의 선택으로 내버려 두더라도 전체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고 있고 네. 어떤 게 예상되는지는 좀 정보를 계속 드리는 사실은 거죠. 그런 어떤 면에서는 또 정보가 개인적으로는 알기 어려운 그런 거,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로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런 점에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기를 좀 늦춰주고 좀 더 생각하게 하고 참 좋은 아이디어 같고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구조조정이라는 게 굉장히 한꺼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또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니까 미리 좀 들어올 때 속도를 좀 조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. 현재로서는 이미 늦었지만 필요하다고 봅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한편으로 또 조금 더 크게 보면 또 우리 경제가 좀 잘 좋아져서 좀 이런 식으로 자영업 쪽으로 안 와도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게 최고죠. 최고인데 지금은 뭐 호화 상태 우리가 뭐 어려운 단어라고 뭐 얘기를 할 필요도 없지만 블루오션은 그야말로 나한테 열려있는 가능성이라면 레드오션 그야말로 뭐 꽉 차 있는데 거기 하나 더 들어가서 같이 싸워야 되는 그럴 필요가 없도록 좀 다른 쪽에 좀 출구가 좀 열렸으면 성장이나 투자가 돼서 그래서 레드오션이죠. 지금 자영업은 레드오션입니다.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좀 블루오션 쪽으로 일부 가면서 좀 유지가 되면 좋은데 레드오션만 있고 블루오션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경쟁하다가 이제 계속 도태가 돼가는 과정인데 그 들어올 때는 그래도 돈이 좀 있었는데 나갈 때는 이제 집까지 다 저당 잡히고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이 나간다. 그리고 나이는 먹었다. 특히 이제 베이비 부머라고 부르는 55년에서 63년생 같은 경우에 자영업자가 많습니다. 그분들도 이제 문제고 그래서 사실은 자영업을 뭐 예를 들어 청년 때 자영업을 했다. 잘 안 됐다. 접었다. 그리고서 또 열심히 어떻게 해서 보충을 하든지 하면은 기회가 생기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 조금 가지고 집 하나 담보 잡혀서 자영업 시작했다가 끝났다.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다 잃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도 시작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그 베이비 부머들이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자영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다. 이런 제일 두꺼운 층인데 베이비붐이 이제 다 알겠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오늘 이렇게 한번 이게 출연하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혹시나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. 뭐 그런 것도 또 포함해서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, 그러니까 아까 전단지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회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또 자영업을 직접 하시는 분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해서 도움을 주는 약간 자선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것에 의존하기는 어렵고 또 인간이라는 게 또 속담에 아지매 떡도 비싸면 안 사 먹는다. 자기 아지매지만 비싸면 냅주야. 그것도 사람이 워낙 그 경제적인 동물이라서 한편은 또
자원을 절약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딴 사람의 그 의존하는 이상 뭐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 또 좀 생각하신 게 있으면. 글쎄요, 뭐 우선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빚부터 갚으라는 거죠. 확장하지 마시고. 확장보다도 뭐 조금 된다 장사가. 그러면 이제 이거 되네, 옆집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느려가지고 더 좀 매출도 키우고 이러고 싶거든요.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좀 돼가고 있을 때 빨리빨리 그 남은 부분으로 빚을 다 갚아놓고 시작을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. 왜냐하면은 이게 빚을 못 갚은 순간 다 망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저는 그 다른 거보다도 처음에 빚을 잘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벌다가 적당한 시점에서 끝내고 구조조정하듯이 나가는 것도 방법이고 그래서 너무 여기서 다 그냥 모든 걸 다 다 먹고 나가겠다 이게 아니고 좀 적당히 하고서 빚 갚고 플러스 알파 한 다음에 좀 나갈 수도 있는 약간의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아주 좀 별로 그 표현 안 좋지만 뽕을 빼겠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.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기. 그렇게 하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결국 망할 때까지 못 끝냅니다. 꺾여가지고서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약간만 욕심이랄까 욕망을 조금만 줄이면은 그래도 좀 버티면서 빚 갚고 플러스 알파 내서 그런 정도로 하는 그런 게 좀 또 좀 필요한 게 아닌가. 잘 될 때는 이게 안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. 근데 어느 날 이제 보면은 그 고급 식당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다가도 한 1년 지나면 이제 입맛이 와보면 비슷비슷하면 실증이 나서 그래가지고 그 부유한 동네에 있는 그 고급 식당들이 의외로 문을 닫는 이유가 이제 한번 먹어보더니 뭐 2번 정도 먹었으니 됐다. 그리고 또 딴 거 찾으러 다닌단 말이에요, 소비자들이. 그런 거를 잘 감안해야 된다라는 뜻도.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크게 물론 잘 되면 좋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생존이 먼저라서 조금 이렇게 빚이라든가 이런 걸 좀 신중하게 관리하면서 하는 게 무엇보다 지금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. 그 부채만 없어도 주류가 없어도 참 훨씬 낫죠. 훨씬 하기가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하고 이제 사실 뭐 오늘 뭐 참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그 관례적으로 좀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또 직접 오셔서 한 말씀 또 이렇게 제일 중요한 이게 그렇다 한 말씀만 좀 여기에서 한 말씀만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일 끝에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자영업이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한 말씀만 좀 직접 한번 이렇게 천천히 읽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읽어요? 컬럼 중에서 제일 좀 이렇게 한 말씀 좀. 그 제일 우선 수요 기반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회사들은 외식과 회식 및 택시 이용 교통비 등에 대해 임금과는 별도로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. 이거는 이제 과정이 섞인 지적입니다. 백화점과 대형마트만을 고집하는 분들의 경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재래시장을 방문하도록 하며 회사는 온누리 상품권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재래시장으로 발길을 유도해야 한다. 이게 이제 사실 역설적으로 쓴 건데요. 쉽지 않은 얘기지만 이런 부분, 이런 노력들도 좀 하면서 내부에서의 노력과 외부에서의 그런 도움이 같이 어우러져야 이 문제가 부드럽게 풀리고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오늘 부동산 대책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동산이 조금만 물가 상승률 정도로만 증가해주면 그만 그 집이 좀 팔리고 사고 그러면 이제 그 빚 좀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. 좀 팔아서 좀 작은 데로 옮기면서 그래서 이 부동산 쪽이 부동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경제가 떠야 되는 건데 갑자기 만만한 상승 떨어지면 아무도 안 사거든요. 그리고 전세 얻겠다고 전세로 시장으로 가면 전세는 또 오르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살짝 물가 상승률, 인플레이율 정도 2-3%만 올라주면 벌써 이제 사자 팔자가 생기니까 그러면 훨씬 가계부채 구조조정이 좀 쉬워집니다. 그래서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좀 문제가 서서히 풀려가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서서히 조정이 일어나는 거야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깨끗한 구조조정이 될 수 있겠죠. 지금 안 그래도
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 뭐 미리 좀 잘 말씀해 주셔서 따로 뭐 여쭐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 뭐 전문가시니까 한편으로는 이 지금 가계부채 문제하고 이런 것들을 엉켜가지고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컨대 뭐 DTI 그런 금융 쪽 규제 좀 풀자는 얘기부터 상한제, 아파트 가격 상한제 뭐 이런 거 문제라든가 혹은 또 더 나가서 수요 기반 만들어주기 위해서 처음 이제 집 마련하는 사람들한테 좀 도와주자부터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과세 다세대 주택 소유 중과세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도 좀 사게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금융 전문가로서 한 말씀 또 이렇게 해주신다면. 글쎄 뭐 가계부채는 지금 한 1,000조 가까이 돼서 이제 1,700만 명 정도가 빚이 있고요. 1,700만 명. 1,000만 가구 정도 빚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대단한 문제입니다. 물론 이제 여유가 있는 위쪽도 많이 빚을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좀 낫긴 한데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저기 망도가 없습니다. 망도가 따로 점진적으로 복합적으로 그리고 그 순차적으로 천천히 풀어가야지 누가 이렇게 하나 탁 내놨다고 그게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행복기금 통해서 좀 어려운 분 도와드리겠다 그랬더니 그럼 나는 빚 갚은 사람은 뭐냐 벌써 뭐 그런 소리가 막 나오거든요. 그래서 맞습니다. 아니 그 당신을 도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을 도와주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아니 왜 쟤만 도와주냐 그렇죠. 나는 뭐 안 힘드냐 하면서 벌써 막 그런 게 나오는 거죠. 이제 어렵게 말하면 그게 바로 모랄 해서든데 빚 갚을 생각이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 모랄 해서든데 그런 그 모랄 해저드적 요소가 생각된다는 면에서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풀기가. 그래서 결국은 본인 책임의 원칙을 기준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진 쪽만 복지 차원에서 도와주는 아주 그 굉장히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. 다른 빚 갚고 있는 사람이 힘들게 갚고 있는데 그거를 안 갚아도 되거나 뭐하러 갚아 소리가 나오면 큰일 납니다. 도와주는 거는 그분한테 도움을 주는 건데도 더 어렵게 될 수 있죠. 더 어렵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.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말을 그렇게 너무 함부로 하다가는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. 벌써 지금 연체율이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. 지금 참 사실은 이런 부분을 좀 이 정치나 정책 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 어떤 면에서는 참 묘한 게 그 자연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도 수긍을 하는데 뭔가 인위적인 개입이 있어갖고 자기가 조금 더 불리해졌다고 생각하면 그건 또 참지 못하는 면이 있거든요. 그렇죠. 뭐 특별히 손해본 건 없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. 자기가 손해본 게 아니라 남들이 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 자기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죠. 그래서 아니 좀 어려운 분 도와주는데 왜 그러시냐 그러면 아니 나도 어렵다. 근데 왜 쟤만 도와주고 나는 안 어려워.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준다는 정부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그런 정책을 도입할 때 그로 인한 그 파장이 엉뚱한 데까지 가서 멀쩡한 분들 혹은 힘들게 그래도 자기 책임을 지려는 분들의 사기를 꺾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.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얘기가요. 예전에 그 학자금 쪽으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학자금 쪽에 이제 좀 도와주는 게 있다 보니까 한 친구가 은행에 와서 자기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이제 근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무슨 서류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은행원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욕설도 퍼붓고 나는 왜 뭐 그러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심리가 이 주택 문제 일반 국민한테 일어나서는 큰일 난다 이 말씀이에요. 큰일 납니다.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될 건데요. 이게 벌써 조금 그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째 약간 조짐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어서 이렇게 그 어려운 분을 도와주는 것도 진짜 조심스럽게 잘 도와줘야 되지 그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다가는 멀쩡한 분 또는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의 이 영향을 미치는 이런 아주 이상한 메커니즘이 존재해서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나한테는 옆에서 보는 사람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냐 어차피 어려운 분인데 근데 그 사람이 반발을 하는 가능성 그것까지 감안하면 이 문제가 얼마나 풀기 어려운지 그리고 한 명한테 뭐 크게 한 명을 도와주거나 말거나 하면 그 한 명의 문제니까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1,700만 명 중에 일부를
도와주고 말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반드시 빠지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럼 빠지는 사람은 정말 억울하죠. 왜 나는 빚이 1억 넘는 사람인데 빚이 1억 이하만 도와준다 그러니까 아니 1억 100만 원이 있는데 그럼 100만 원 이거 뭐냐. 근데 이미 늦었어요. 왜냐하면 그러니까, 지난 2월 기준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죠. 그런 식으로 할 때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가 얼마나 더 어려운지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은 아주 주관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분란이 없기 위해서는 그냥 주어진 기준 딱 정해놓고 그 말고는 그냥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어쩌면 직접 들어보면 그 사람 정말 더 어려운 사정인 사람도 배제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거라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도와줄 대상 말고 그 옆에 있는 분들 그분들하고의 그 형평의 문제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진짜 미묘하고 정말 그 섬세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분명히 도와주는 좋은 일을 했는데 그냥 막 비난을 받는 거죠. 좋은 일 했는 것처럼 보이는데. 그래서 정부도 참 어려운 입장이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자영업 문제, 가계부채 문제 이런 걸 풀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뭐 단순히 그 컬럼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당장 닥치고 있는 문제 특히나 어떤 부분에 조심해야 될지 아주 좋은 말씀을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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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